달아요. 와, 이 제품은 더 다네요. 레드와인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비슷비슷한 위스키의 캐릭터에 조금 질린다거나.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아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뉴월드 위스키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호주에 위치한 증류소인 스타워드 증류소에서 만드는 싱글몰트 제품인 노바와 더블 그레인 제품인 투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 제품들인데 사실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이 제품을 수입하는 메타베브 코리아에서 정말 아무 설명 없이 택배로 집으로 보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맛보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보내주신 메타베브 코리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처음 보는 증류소라서 조금 알아보니까 2007년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증류소고요. 위치는 호주 멜번이라고 검색이 되던데 사실 이 멜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멜번에 거주할 때도 몰랐던 위스키를 이렇게 한국에 와서 맛보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스타워드 증류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호주에서 난 곡물들을 가지고 호주산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마셔볼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도 모두 호주산 레드와인 캐스크에서 숙성을 거친 제품이고 두 제품 다 숙성 연수는 따로 표기되지 않은 NAS 제품이지만 최소 3년 이상 숙성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멜번 하면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기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제가 거주할 때도 굉장히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길을 가다가 비가 오는 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고요. 이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위스키 숙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교적 단시간에 높은 숙성감을 나타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하니까 제품을 한 잔씩 따라서 마셔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몰트인 노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알코올 도수가 41도고요. 이 7필터레이션이나 내추럴 컬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색소가 조금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호주에서 자란 보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싱글몰트라고 합니다. 코르크가 굉장히 독특하게 검은색 인조 코르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르크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 더블 그레인 위스키인 투폴드 제품도 한 잔 따라 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도수는 40도고 더블 그레인이라고 해서 호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곡물인 밀과 보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원재료에 보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더블 그레인이라고 위스키를 분류한 거 보면 곡물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그레인 위스키를 만드는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제품도 역시 이렇게 인조 코르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렇게 한 잔씩 따라줬고요. 사실 이 스타워드 증류소에는 이 두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되고 판매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제품이 가장 엔트리에 가깝고 가장 대중적으로 잘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이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제가 데일리샷 가격을 봤을 때는 이 노바 제품이 12년 정도 숙성된 그 싱글몰트 엔트리 정도의 그 가격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투폴드 제품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가격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두 제품의 컬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숙성된 쉐리 캐스크를 사용한 12년 정도의 숙성감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색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카라멜 색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그 같은 경우는 두 제품 모두 부드럽고 묽게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와인 캐스크를 사용했지만 그렇게 바디감이 꾸덕하다거나 진득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먼저 투폴드 제품부터 향을 맡아볼게요. 큰 기대 없이 향을 맡았는데 그레인의 느낌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약간 그런 와인 캐스크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네요. 약간 베리류의 과실 느낌이라든지 살짝 달달한 흑설탕 같은 그런 캐릭터도 잘 느껴지고요. 일반적인 스카치 위스키에서 맡았던 그런 향들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맡아보니까 그레인의 곡물 느낌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아마도 밀의 영향이겠죠. 느낌이 강하지는 않고 거슬린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고 오히려 달달하면서 과실의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스카치 위스키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향이 전해지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요.
일단 처음에 입에 넣자마자 드는 생각은 달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향에서 맡았던 그런 과일의 느낌도 있고, 이 향보다는 맛에서 조금 더 블렌디드의 성향이 잘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 제품은 모르고 마셔도 아마도 블렌디드 위스키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바디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피니쉬가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피니쉬가 매콤하게 길게 이어지고, 이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짝 거슬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스파이시함이 살짝 느껴집니다. 생강이나 후추 같은 그런 스파이시함인데 그에 반해서 목 넘김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서, 목 넘김이 부드러운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매운맛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맛에는 그 나무의 캐릭터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마치 버진오크를 사용한 것처럼 약간의 씁쓸한 그런 나무의 캐릭터가 특징적으로 잘 느껴지고, 이 단맛과 약간의 과실맛, 그리고 강한 나무의 캐릭터와 살짝 느껴지는 곡물의 맛,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아주 무난한 위스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숙성감 같은 경우는 저숙성의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못해도 10년 정도의 숙성감은 나타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 싱글 몰트인 노바 제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을 맡아볼게요. 와, 이 제품은 더 다네요. 이 투폴드 제품이 달달한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졌는데도 이 노바 제품은 향에서부터 아주 대놓고 단 느낌이 많이 풍깁니다. 그리고 몰트류의 고소한 느낌도 잘 느껴지고요. 약간은 캐슈넛 같은 부드러운 견과류의 느낌도 향에서 잘 전달이 되네요. 이게 알코올의 영향인지 방금 오픈해서인지 약간 매운 느낌도 향에서 잡히는데, 그건 맛을 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에서도 이 단맛이 특징적으로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요. 이 향에서 느꼈던 약간 씁쓸한 느낌? 이걸 부주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알코올의 느낌보다는 위스키가 어느 정도 이 스파이시한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두 제품 모두에서 약간 매콤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숙성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바디감 같은 경우는 가벼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느 정도 제법 묵직한 바디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입에서 남는 질감도 마치 논칠 필터링 제품처럼 약간은 오일리하게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쉬에서는 약간 와인의 탄닌감도 느껴져서 살짝 떫은 그런 캐릭터도 잘 전달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게 에어레이션이 필요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스키의 맛 자체가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오픈하자마자 마셨을 때는 나름 다채로운 맛과 향들이 섞여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밸런스를 이룬다기보다는 이 스파이시한 맛을 위주로 살짝 튀는 그런 밸런스가 살짝은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마셔본 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두 제품 모두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잘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위스키의 완성도는 호주에서 만든 뉴월드 위스키이긴 하지만 스카치 위스키와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퀄리티 있는 맛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제품군을 살펴보자면 저는 이 노바 제품을 마셨을 때 약간 아란 10년이 생각날 정도로 그런 매운맛이 좀 강조되면서 단맛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아마도 이런 매운맛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 글렌그란트 계열이나 아란 계열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이 제품도 역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매콤한 계열의 위스키를 좋아하시면서 레드와인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두 제품 모두 약간 탄닌감이라든지 그런 레드와인의 캐릭터가 잘 묻어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두 제품의 가격이 다른 유명한 대중적인 스카치 위스키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제품들을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잘 알려지고 대중성이 있는 그런 스카치 위스키들을 먼저 드셔보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인 엔트리 제품들, 특히나 요즘 유행하는 이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라든지 아니면 버번 캐스크 숙성 위스키, 이런 위스키들을 다 드셔보시고 비슷비슷한 위스키의 캐릭터에 조금 질린다거나 약간 새로운 맛을 느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그런 분들이 한 번쯤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재밌을 법한 그런 위스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뉴월드 위스키인 스타워드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